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2013년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DB 대우증권 홍성국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올해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리서치를 총괄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올 한해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나요? 장기간 이어진 횡보장세 속에서 모멘텀이나 변동성은 상당히 좀 떨어졌지만 그 사이에서 또 새롭게 발굴된 종목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좀 스타 종목들이 좀 몇 개 나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지금 우리 세계가 이제 과거와 다르게 온통 지뢰밭 속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제거가 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급등이나 혹은 급락하기보다 상당히 그 횡보 장세로 상당히 갈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 장세가 펼쳐졌고요. 예, 그러면 2013년 흐름은 올해보다는 좋아질 걸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계신데 KDB 대우증권의 시각은 어떠신지요? 큰 그림은 역시 장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3년 지속된. 그런데 박스권 안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모멘텀이 좀 발생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뭐 지난해 수준인 1750 정도를 잡아놓고 있지만 거기는 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잡아놓은 저점은 혹시라도 여전히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가 세계 경제 흐름이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사건이 이례적인 현상이 오게 되면 한 1750,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1800대 초반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상승도 겸손하게 그냥 PER 한 10.2배 수준, 글로벌 위기 발생 이후부터의 어떤 고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200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3년간 횡보장세 속에서 많은 조치들을 각국이 취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하단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로 개선된다고 하게 되면은 증시로 유동성 장세가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2200보다는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면 합리적으로 2200선 정도를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보면 역시 하반기가 좀 나았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많은 모멘텀들이 이미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관련주의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의 투자가 좀 늘어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뭐 저희도 역시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지만 시장은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경제의 모습은 상저하고가 맞을 것 같은데 시장은 좀 더 빨라서 오히려 설 지나고 나서부터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올해 시장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예측하기도 유럽 재정 위기를 좀 벗어나면서 상저하고 패턴을 예상했는데 상반기가 연초가 더 강했었죠. 2012년 시장을 움직였던 그 세 가지 논리로 저성장기도 뭐 결국 저성장 때문에 이 장기 박스권 형태가 또 가는 걸 텐데요. 저성장이나 세계 글로벌 정부들의 재정 정책 또 통화 정책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돈을 이렇게 막 풀어대는 소위 그 확장 금융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 기조는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요? 또 중국이나 세계 경제 상황은요? 현재 상황을 장기적으로요. 올해나 내년이나 또 그 이후에도 이런 어떤 저성장 구조, 확장적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모두 부채 구조에 쌓여 있고요.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확장적 통화 정책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구분 없이 확장적 통화 정책은 내년에도 이어진다라는 가정을 깔고서 주식 전망을 하는 거인데요. 역시 내년에도 확장적 통화 정책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러나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 재정이 좀 안정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안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에서 보는 것 같이 미국조차도 좀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좀 줄이려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다시 재논의가 되고 대협상에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들도 유사한 형태로 확장적 통일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경기가 살아난다거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소위 우리가 지난해에도 얘기했던 뭐 출구 전략이나 이런 걸 좀 논의하기는 이르던 시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해지는 기조가 이어질 거란 말씀이시고요. 재정 정책 부분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뭐 유럽도 그렇고 사실 경기 불황을 정부가 좀 살리려고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쓰다 보니까 사실 정부 곳간이 또 비어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재정 절벽이라는 것도 이제 정부 재정을 이제 줄이기로 한 건데요. 재정 정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게 좀 경제학의 어떤 혼선이 왔다라고 네. 보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작은 정부가 옳다라고서 생각을 해왔고, 한 30년 한 겁니다. 네.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조치들 때문에 양극화가 무척 심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정부도 양극화 해소가 다른 여러 가지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은 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게 되면 재정을 줄일 수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이 지금 저희도 논의가 되지만 국채 발행이냐, 세금을 인상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재정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 신문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 모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양극화 문제 말씀하신 네. 거, 그다음에 인구 노령화 문제 이런 부분들의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 오피니언 리더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네. 양극화 문제 중요합니다. 이익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 이익이 늘어야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이익들은 좀 늘어납니까, 내년에? 상당히 네. 그 논란에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많은 증권사들이 내년도 기업 이익이 한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그 관계사들이 전체 이익 증가율이 한 24, 5%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들 관련사들이 또 한 7%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이제 이 전체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삼성전자와 또 이런 IT 중심으로 어떤 효과냐, 아니면 그 이외의 종목이 늘어날 거냐는 보는데요. 현재 나온 숫자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 자동차는 좀 약하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또 다른 쪽에서 좋아지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게 현재 시장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소재라든가 기계라든가 다른 산업 중에서도 기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라고 네.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구조조정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내년에도 많이 한다고 보게 되면은 기업이익은 20%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낮은 단계라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소재나 화학기계, 철강, 건설, 금융 이런 쪽 다른 부분들의 전반적인 회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2013년도, 2012년처럼 지금 말씀하신 기업 이익이나 기업의 양극화에서 나타나듯이 종목도 차별화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차별화 시나리오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전반적으로 장기 박스권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내년에도 그랬고.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그것이 5, 6년도 더 될 거로 네. 장기간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될 거다라고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사는 굉장한 우량주다. 과거부터 참 단단한 회사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변화 환경에 적응 못해서 우량주가 부실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해가 바로 2012년, 13년입니다. 최근에도 국내에서도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 보면은 한 3, 4년 전까지라도 엄청난 우량주라고 했던 그런 회사들인데 한순간에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변화 환경에 적응을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저성장 구도이면서도 앞서 스몰캡 종목 추천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저성장 시대에서 탈출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 느낌에는 한 200여 개 종목이 급등을 했다. 거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다른 회사들이 이 현실에 적응을 못할 때 더 빨리 시장을 끌고 가면서
이익을 더 확장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12년과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한 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들 이제 종목보다는 그동안은 업종이나 지수 중심으로 많이 시장을 대응했었는데 앞으로 달라질 가장 큰 코드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보는 나름대로 선진화된 투자 행태가 2013년도에는 네. 좀 정착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2013년에 성장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웃깁니다. 예를 들면 IT 산업이 전체로는 중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놓고 보면 그동안은 삼성전자는 바이고 LG전자는 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오게 되면 LG전자도 바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상상해 보는 거죠. 미국이 강했으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되고 이런 얘기들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투자와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제2의 수출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동남아의 진출 기업도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또 소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인바운드 수출주다라고도 용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열심히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IT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로 전환될 가능성이 확산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배터리라든가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이 앞서서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봤지만은 지금은 원래 태블릿 관련된 회사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네요. 저성장 시대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과거 저성장 시대 하면 뭐 내수주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저성장 시대인데 사실은 또 그 가운데서 성장주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성장주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통해서 2013년 방향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증시 대전망 홍성국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